LG이노텍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합니다. 매출 1.65% 감소했고 영업이익 0.7%입니다. 영업이익률 매우 낮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3회전이고 PBR은 2.47입니다. 연말 원가회계 영업적자 가능성이라는 견해가 좀 나오게 되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2의 한미 반도체 찾아라. 국민연금이 찍은 텐버거 후보는 어디? 조은석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10일 06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반도체 소부장으로 슈퍼사이클에 베팅, 삼성전기, LG이노텍, 테스, 해성 DS 등 지분 확대. 그래서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전기 지분을 10.92%로 LG이노텍 지분을 9.46%로 확대했다. 이런 거로 해서 다른 또 소부장 업체들 또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그 주가가 왜 이렇게 뛰느냐 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저께 일본의 그 전문가가 얘기한 내용을 여기에 조금 다시 리마인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 주식시장은 모두 견고한가? 발밑은 오히려 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정학 리스크의 국소화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오 은행 수석 마켓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1월 8일 날 그 보도한 내용, 기고한 내용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14조 590억 원, 전년도 3분기보다 1.6% 감소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58%가 감소했습니다. 그 차이는 소수점 두 자리지만 플러스 0.07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수르풋율 19.8%로 0.1% 하락했습니다. 재료비가 올라가니까 수르풋율은 내려가겠죠. 운영경비 2조 6,958억 원 3%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3으로서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932억 원으로 46.2%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849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거의 더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0.7%밖에 되질 않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률은 1.3%가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상으로는 영업이익이 1781억 원이었습니다. 10.2% 증가한 거로 되어 있어요. 원가회계상으로는 매출 감소율보다 매출 원가가 더 줄었으니까 0.2% 차이인데 그래서 매출종이익이 0.8% 올라가는 거로 하고 또 판매관리비는 연구개발비 포함입니다만은 1.3% 감소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스루풋보다는 꽤 난 거로 되게 결산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타 영업손익, 금융손익에서 당기 세전 이익 1,485억 원, 법인세 빼고 나면은 당기 순이익이 1,103억 원, 실효 법인세율은 25.7%로 산출이 됩니다. 이 실효 법인세율은 현금 흐름을 검증할 때 또 사용합니다.
스루풋 회계 분석 내용을 하면서 기타 영업의 손익 및 기타 금융 손익 내역 이런 거는 어, 소개를 안 했는데 좀 오늘 특별히 그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기타 영업의 수익 3,335억 원이나 돼요. 거기에 맨 위에 나오는 게 외화자산 관련 평가이익, 또 부채 관련 실현이익 해가지고 이건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들 같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있고 배당금 수익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기타 영업의 비용에는 이것도 외화자산하고 부채 관련 평가 손실 환율에 의한 거고 또 팔고 사고 하면서 실현 손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고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고 손상차손이 있고 유형자산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소양거리로는 이런 것들이 영업의 부분이구나. 금융에는 어떤 게 있느냐? 금융 이자 수익이 있겠죠. 외화자산 부채 관련 실현이익이 있고 이게 그러면 여기하고 이거 그 기타 영업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분야는 뭐 전문이 아니기니까 금융 비용은 역시 이자 비용이겠죠. 이것은 현금이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기타 영업의 손익 244억 원 수익과 금융손익 손실 마이너스 539억 원 요것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얘기죠. 재무 분야는 스루프 손익은 다루지 않습니다. 실질 작성한다면은 그 기타 포괄 손익까지 스루프 영업 아래로 그대로 그냥 인용하면 되는 거겠죠. 핵심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스루프 회계의 영업이익 차이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및 상품 1조 3천억 원이나 있습니다. 제공품이 2,878억 원, 합해서 1조 5,879억 원인데 2024년 말, 그러니까 2025년 초보다 5,835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더 높게 증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봐가지고는 3분기까지는 재고가 계속 늘었다가 4, 4분기에 재고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게 판매에 의해서 재고가 주는 건지 어, 생산량을 조절을 해서 줄이는 건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연말 예측을 하는데 참고하기로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 원재료 제외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되겠죠. 마이너스 5,835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투입 및 상품 매입액 표준 방식입니다. 11조 7,686억 원, AB를 더한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11조 1,851억 원으로 1.5%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3%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약 2조 7천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연구개발비 포함 6,919억 원을 뺀 나머지가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2조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15%, 생산 재료 비율은 85%, 소수점 한 자리로는 0.2%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겠구나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이 증감네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회사가 표준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일치를 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맞으면 2단계도 맞는데 이상하게 200만 원씩 단수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단수라고 그냥 보고 일치를 합니다.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도 단수는 나오지만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그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 재고 자산 위주로만 검증을 하는데 영업 및 그 구매 쪽에 그 어떤 성과 지표를 검증을 한다면은 매출 채권이 있고 기타 매출 채권이 있는데 LG 이노베이션 아니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어 여기서는 그 매출 채권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현금 흐름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78억 2,5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상으로는 35억 원이 현금이 들어왔으면은 채권이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에, 증가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빼는 거로 하면은 78억 2,500만 원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이 대손상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매입은 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줘야 될 돈을 자기네들이 일부러 평가 뭐 할 만한 게 없잖아요. 현금으로 매입 채무의 변동이면은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또 채무니까 이것도 증가했을 텐데 차이가 244원이나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가 문제냐고 추적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고 뭐 남의 회사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런 것까지 가면은 회계가 투명하냐 매출원가 뭐 이런 등등이 투명하냐 하는데 의문점들을 나타내기 시작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갭이 무슨 내용인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아주 이 스페셜하게 그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검증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이 5,834억 원인데 가공비는 15%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요걸 곱하면은 차이액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261억 원, 전년도보다 3.4% 줄었습니다. 장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직원 수가 12,344명, 1,705명이나 크게 줄었습니다. 1년간 평균 임금은 1억 1,08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직원 수는 감소했지만 그 임금이 10%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젊은 신입사원을 내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지만은 그 인적 자원의 가치를 돈으로 뭐 어떻게 인식해 볼 필요가 없을까 했는데 1년 근무하면은 퇴직급여 충당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정금액 체부 현재 가치를 인적 자원의 가치로 좀 보자. 그러면은 6,562억 원의 인적 자산 가치가 있다. 인간을 어떻게 돈으로 평가할 수 있냐? 누가 그렇게 공격을 하실지는 몰라도 이것은 너그럽게 본다 그러면은 퇴직급여 충당, 퇴직할 때 주는 돈, 요것이 회사가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이 금액이 클수록 장기 근속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 분기에 1조 원대나 나가는데 이 확정금액 채부가 6,500억 분이 안 된다면은 단기 근무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장기 근속자들이 적다는 얘기는 인적 자원의 수명이
짧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주 가공비가 19.3% 증가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직영 생산 라인은 일부 외주로 주면서 직원들이 글로 옮겨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전력 및 수도료 7.6%, 전기값하고 물값 뭐 이런 거또 기름값도 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기름은 직접 쓰는 게 없겠죠. 가전제품 하는 데니까. 지급수수료도 5.5%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그래도 6% 상승했습니다. 재고가 그렇게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르픈율은 0.05%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은 3분기뿐이 안 됐는데 1.39입니다. 아주 그 기본적으로 자기 자산 규모에 비해서 더 활달하게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지표이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 두 번째로서 매출채권 수금속도 5.2회전, 매입채무지급속도 4.1회전, 뭐 그렇게 그 대금 주는 거는 이 전년도 3분기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요건 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ROI 자본 회수율 2.2%로 0.7% 상승했습니다. 분식회계 가정 이론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정리한 글인데 요거는 시간을 내서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를 비교해서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수르픈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를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된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됐어야 한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이렇게 구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짜증 나는데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공시하는 형태로 삼성전기가 따라하듯이 LG전자나 LG이노텍도 따라하고 있네요. 차별화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광학 솔루션 사업 부문에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는데 구두로 0.1% 인상이 됐다,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요걸 가져와서 산술 평균을 하면은 5.27%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이게 대표적인 원재료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도 뭐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어, 참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품 가격 추이가 있는데 카메라 이게 요거 제가 한 게 이게 오타군요. 제가 오타가 아니고 이건 복사하다가 붙인 건데 9.7% 하락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포토 마스크 요게 8.6% 매출 비중이 카메라 쪽 센서가 뭐 엄청 많은 모양이에요. 모듈. 그러면은 가중 평균을 하면은 산술 평균으로는 가격이 인상이 되는데 에, 이러면은 그래서 가중 평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4%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분석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1, 2차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 설명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은 세 번을 얘기를 했고 판매 가격 하락은 3개, 상승은 2개 구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로 만들어 가지고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로 억지 패스가 아니네요. 그 억지로도 패스해 보려고 그랬는데 패스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효할 것입니다.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증을 해라, 반증을. 현금 흐름 평가지표로서 일본 EAT 세후 현금 순이익, 단기 순이익은 1,100억 원이었지만은 아까 여기에는 이 비현금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네요. 7,851억 원. 또 이자 지급도 돈을 번 거에서 나간 거니까 이걸 다 더하면은 1조 원대를 벌었습니다. 전년도도 거의 1조 원대를 벌었고요.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로는 16.5%나 된다.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9,058억 원이고 FEM 최종 본돈은 5,2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은 거꾸로 비유동 자산이 4,06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한테 5,390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포함.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6.5%에서 30.4%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495억 원으로서 이익 배당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회사의 잉여 현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5,885억 원. 3분기까지의 실적을 통해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루포텍에는 매출 재료비만 가지고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운영경비 가지고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예측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납품 단가 할 때 어떤 관점으로 구매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파악하고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데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거는 LG 이노텍을 하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의 매출 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구매사에서 연간 납품 단가를 계약 시 견적서를 브릭다운해서 제출하게 하는 것이 표준 관례입니다. 실제 재료비 더하기 운영경비를 더하면 총 제조 비용은 매출 원가보다 높게 나올 것입니다.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감소하니까요. 때문에 견적서에는 재고 증가의 영향력을 표기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격을 부풀려서 제출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원가 회계로 재고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부풀려지므로 충분히 내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도 감소하므로 이 경우도 납품 견적 단가를 부풀릴 확률이 있다. 여전히 재고가 증가하나 낮으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구매회사가 스루프 관점 평가를 그래서 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말을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로
먼저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린다는 단순 예측에 의해서 1 더하기 25%, 영업이익도 1 더하기 25%,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을 수르펀율로 나누면은 17조 5,738억 원이 예측이 됩니다. 또한 매출 재료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하게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측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납품 단가로 비율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하나의 어떤 유니트를 1750만 원에 팔기로 했다. 이렇게 단가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1750만 원짜리를 파는데 영업이익이 42,700원 분이 남질 않는다. 이게 장사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익을 좀 더 내보자 하는 것은 단가 인상을 안 시켜주니까 재고 회전율이 11.1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12.7회전 거의 15% 연말에 뭐 재고가 확 주는 거를 아까 봤기 때문에 노력을 할 거 아니냐, 아니면 생산을 줄이든지 수요 대응 생산 조절 또는 매출 증대, 세 번째는 이 두 가지의 복합작용,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매출 증가 효과를 매출액이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냅니다. 20조 2천만 원이 넘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운영경비를 맥시멈 2.8%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요 2.8%는 매출 재료비 증가율하고 여기 그 운영경비율 에서 매출 재료비가 올라가는 율을 곱하면은 2.8%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갈 거다. 요거를 또 줄일 수도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남느냐? 15% 그러니까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5,300 아니 53만 3천 원. 자, 한 5만 원도 안 내던 게 50만 원 이익이 난다. 재고 회전율이 이만큼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거고요. 효과가 그렇게 난다 이게 종합적으로. 자, 그러면 원가 회계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있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총 제조 비용을 먼저 산출합니다. 이것도 1 더하기 25%, 가공비도 1 더하기 25%.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이 17조 2,150억 원대가 되는데 재고가 58.1%나 증가했었어요. 근데 연말에 감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5% 줄여라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은 17조 2천억 원대인데 이게 매출 원가가 올라가 버려요. 재고가 감소하면은 17조 6천억 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을 해보면은 매출 원가에다가 그 다음에 그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목표 이익을 더하면은 요거를 그냥 역으로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8조 7천억이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단가 비율로 넘어가면은 견적서는 재고의 증가맥을 할 방법이 없으니 재료비, 가공비, 총 제조 비용에서 판매관리비, 여기 판매관리비 더하고 더하고 이게 1087이 어디서 오는 거냐? 요게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풀림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구매 쪽에서 뭔 얘기요? 스루프 쪽에서는 1750만 원에 납품하겠다는데 이러면 적자가 나와 버립니다.
재고 그래서 더 판매를 해라. 15%. 그러면 재고가 40%까지 줄고 그래도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4분기 실제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판매 가격을 인상시키지 못하는 한 적자가 예상이 되네요. 재고를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연말 방침은 재고 감소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26만 1,500원으로 연초보다 10만 1,20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1.47이 되겠습니다. 5% 이상 주주는 LG전자가 40.79%, 국민연금공단이 상반기 중에 8.4% 가져 있는데 올해 들어서 9.46%까지 지분을 올렸다고 공시를 했다고 하죠. 오늘 현재 외국인의 지분율은 30.01%, JP 모간이 눈에 띕니다. 스루프 회계가 21세기 골든 회계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